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사작가 박정현 편집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고 싶은 분은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도하셨다가 오늘이 마감인가요? 몇 명이나 청원 같이 했습니까? 3,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0명이 되지 않는 적은 숫자긴 한데 그 숫자 치고는 굉장히 또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조금씩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그죠?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내용을 청원하셨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속초에 계신 홍수민님 제가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계기로 해서 청원을 넣게 되셨나요? 일단 저희 아이가 발병이 9년 차예요. 발병이라고 하시면 9년. 어떤 병이 있죠? 조현병이 있는데 조현병. 네. 환청, 환각, 망상 이런 식의 증상들을 동반하는 그런 병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잘 모르죠. 네, 저도 몰랐는데 마지막에 나온 큰 뉴스가 그 진주의 그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전부터 준비는 해왔었는데 이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딱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안 좋은 이제 범죄자 같은 취급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 뉴스 보면 진짜 얼핏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느낌이. 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살인사건을 예를 들면 네네. 1년에 한 1200건 정도 사건이 나온대요. 전체 1년에 네네네.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네네네. 1200건. 네, 그것도 평균. 많네요. 네, 근데 네네. 거의 그게 1200건이 다 뉴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조현병 환자가 연관된 사건은 다 기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은 그런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게 이제 저희 아이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치료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요인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해준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기사는 찾기가 힘들고 계속 그런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들만 계속 나오고 해서 네.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따님이 그 조현병을 앓고 계신 거죠? 네네. 네네. 얼마나 됐을까요? 9년 됐어요. 21살 때 발병해서 지금 30살이에요. 그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시게 된 건 어떤 식으로 인지하게 되셨을까요?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선 이제 저 냉장고 옆에 저기 두 사람 누구냐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서 여자 둘이 있지 않냐고 저기 서 있는데 쟤네 누구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청 환각이 있던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조현병의 증상이라고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조현병이 뭔지도 저는 몰랐으니까요. 네네. 그냥 이게 무슨 귀신이 씌웠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퇴마 굿까지 하게 되는. 정말요? 네. 근데 저뿐이 아니라 저도 나름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 그런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평범한 크리스찬이신데.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기본 이제 그냥 정서상 그런 경우에는 굿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얘기 들어보고 하면 나도 했다 거의 안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정신질환이라는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충분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대로 네, 대응을 하게 되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따님을 뵙고 왔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잠깐 봐서는 잘 모르고요. 그죠? 네네. 사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현병 환자들이 무슨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네, 가다가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현병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면서 이제 조현병을 치료를 받는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일반인들이 조현병이라는 거를 알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알게 됐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고 또 주변에 이거를 알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치료하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면서 이런 환자들이 더 양성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들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네. 예, 그게 계속 이렇게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따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거나 조금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네요. 제가 일단 알았더라면 그런 증상이 조현병이 증상이고 그런 게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빨랐겠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 거고 네. 오히려 정신과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99술 끝나고 무당한테 들었어요. 이 무당분이 굉장히 정직한 무당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내가 할 거는 했으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일단 병원을 가봐라 그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이게 정신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저도 완전 되게 황당하고 좀 그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이제 지금만 해도 정신과 가는 게 그렇게 뭐 문제시되지 않은 분위기지만 거의 10년 전만 해도 정신과를 간다는 것 자체를 저부터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우리 아이도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정신과에 가야 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90 끝나고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가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그 정신질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꺼리고 두려워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게 그렇게 되죠. 예전에 그러면 치료를 받기 전이랑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따님이 생활하시거나 하는 것들은 많이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입원하고 나와서는 일단 입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급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어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 환각이 심해진다거나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는 건데 입원을 하고 나와서 처음에는 3번을 입원을 했어요. 3번을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나와서는 그런 증상들은 이제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이제 그 이후로도 약은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약을 먹으면 거의 한 최소 12시간 정도는 자게 되고 깨어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약 기운 때문에 멍하게 지나게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많이 못 본 편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아이가 약을 끊어서 다시 재발도 해봤고 이제 근데 저는 그 치료 중에 또 안타까웠던 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환자한테나 보호자한테 안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사실은 되게 좀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질병에 대한 설명이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별로 없고 짧은 상담과 그죠? 그리고 이제 약 처방으로 그친다는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저도 그랬고 정신과에 가면은 뭐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한참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딱 제가 선생님을 5번을 바꿔봤거든요. 근데 바꿀 때마다 그냥 언제 발병을 했고 어떻게 치료를 해왔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의 한 30분 안팎의 치료를 딱 초진 때만 하고요. 그 이유는 길어야 5분을 안 넘기고 짧으면 진짜 1분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약만 받아오고 약 먹고 잘 지내냐 딱 잠 잘 자냐 잘 먹냐 별일 없냐 딱 요 정도 그거로 이제 진단을 받고 약 처방 받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약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이. 일반 사람들도 감기약 일주일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몇 년을 계속 먹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이제 약 안 먹고 싶어 하고 또 먹으면 졸리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이 어떤 거고 일단 가족들도 이 병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약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냐고 물었더니 조현병인데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었던 겁니다. 이거. 그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청원한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병을 하면 환자랑 이제 그 당사자랑 가족들한테 그 병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교육도 꼭 해달라고. 자, 그러면 청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김에 한번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일단은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저희 아이 경우를 비춰봤을 때 제가
좀 그 조현병에 대한 상식이 있었다면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치료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제일 안타깝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발병기가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학교에서 이렇게 성교육하듯이 다 의무적으로 이제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40살 넘으면 이렇게 건강검진 받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심리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네. 지금도 하는 거는 아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기에 네. 정신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으로 좀 네. 정비를 좀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지식들을 좀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이렇게 도와주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뭐 감기 증상 하면 다 알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케어하듯이 조현병 증상이나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일단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정신질환을 이 조현병도 100명 중에 1명꼴로 발병을 하는 병이래요. 100명 중에 1명이면은 1%인 네. 거죠. 네.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한테 올 수 있는 병이고 그랬을 때는 정신과에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게 바뀌어야지만 네. 그런 병이 발병했을 때 네. 빨리 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발병을 했을 때 그 당사자와 부모,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내용이 뭔지 당사자들이 모르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그리고 같아요. 퇴원하고 나서 있는 그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라던가 어떤 그런 게 너무 열악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만 해도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거나 뭐 노래방 기계로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제가 그렇게 하거나 핸드폰 뭐 탭 갖고 게임하고 그게 다예요. 네. 제가 끝나고 제가 같이 어디 가야지만 움직이려고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뭐 정신증진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있는 프로그램 일주일에 뭐 2-3번 정도 있는데 좀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본인이 아직도 본인도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일반인과 같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일반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병이 발병되기 전부터도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감당해야 되는 어떤 질병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실제적인 좀 대처를 해줘서 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 뭐 교육기관에서 또 우리 사회가 인식이 모두 함께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세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정리를 잘했나 보네요. 네네네. 이건 뭐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어떠셨나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의 반응이나 뭐 대하는 것들이나 뭐 그런 거 혹시 합창단 반주 같은 거 YMCA 합창단 반주 같은 걸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시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만 해도 저희 애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오픈하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가면은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리고 여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그런 뒤에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오픈을 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이렇게 아껴줘야 할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또 국가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을 청원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청원이 보통 청원하면 막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이래야 뭐 관심을 갖는데 숫자면에서는 약간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오늘이 처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러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주변에 알리려고 많이 이제 하시고 이제 뭐 단톡방 속해 있는 어떤 밴드나 이런 데도 다 올려도 사람들이 조현병이라는 거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더 못 끌지 않았나 뭐 그런 네. 얘기도 하시고. 혹시 다시 해보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네. 추이를 지켜보려고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 전과는 좀 다른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행되는 거 보다가 좀 또 답답해지면 제가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공유해서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신앙인들께서 네. 그 조현병 환자를 그리고 지금 뭐 그걸 다 치료가 돼서 이렇게 사회 복귀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조현병을 이렇게 앓고 계속 이렇게 치과에 있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본다기보다 일종의 그냥 정신장애인? 일반 장애인들 보면 뭐 지나가면 휠체어라도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사람으로라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기피 대상이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이게 사실 그 당사자가 본인이 됐다고 생각을 만약에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한창 진짜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때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뭐 꿈도 많고 그럴 나이에 진짜 황당한 거죠.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 고혈압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거는 본인들이 어떤 건강 관리나 어떤 그런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좀 무관하게 네. 어떤 그런 병이 생겼을 때 저희 아이도 SNS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뭐 예쁘게 하고 남자친구랑 연애도 하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대학원도 나와서 직장 갖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좌절도 있고 앞으로도 답도 없고 꿈도 꿀 수도 없고 막 네. 이런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사회에서는 뭐 막 범죄자 취급하지 갈 데도 없지 어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은 그 마음을 한 번쯤 좀 읽어봐 주셨으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신장애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좀 달리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작고 박조인 편집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 정신장애가 있을 때 기도만 받고 구타러 가지 마시고 제발 병원에 혹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편한 내용이 아니라 기꺼이 또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회가 홍수미님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